그런 눈덩이같이 적자가 불어나는 그런 그 사업을 덜컥 지급 보증을 해준 장본인 최문순 전 지사가 김진태 지사를 비난하면 안 되죠. 그거는 도대체 무슨 윤리입니까? 우리가 다 김진태 지사한테 유감을 표시해도 최문순 전 지사는 그러시면 안 되죠. 그 김진태 지사가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에서 사실 돌을 잘못 던진 거죠. 근데 저는 지난주에 김진태 지사가 돌을 잘못 던진 것에 대해서 이런 채권시장의 예민함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전임자의 사업이 정말 너무 한심해도 그게 다 강원도민의 부담이니까 그게 너무 한심해도 이러시면 안 되셨습니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보시면 이번 주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 이제 기본 구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채권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이게 이러다 다 죽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만 툭 하면 와르르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강원도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 채권 시장에 강원도가 발행한 지방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아마도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돌을 잘못 던진 거 맞다. 그래서 참 유감이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투입을 해서 급한 불은 좀 잡혔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의 불안은 전 세계가 지금 불안을 안고 있는 겁니다.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하면서 지금 아주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계속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그 어음이라는 게 몇 달마다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도 극심한 불안 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책임 공방을 보면 굉장히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장 터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강원도민의 혈세인데 가만히 놔두면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는 구조를 본인은 가만두고 볼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 반응하셨다고 평가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눈덩이같이 적자가 불어나는 그런 그 사업을 덜컥 지급 보증을 해준 장본인 최문순 전 지사가 김진태 지사를 비난하면 안 되죠. 그거는 도대체 무슨 윤리입니까? 김진태 지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잠겨버리게끔 한 장본인이 우리가 다 김진태 지사한테 유감을 표시해도 최문순 전 지사는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얘기를 전 정의당의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민주당 분들이 김진태 지사가 정치쇼를 했다고 또 비난을 하거든요. 저는 김진태 지사가 정치쇼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수백억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그걸 마음 편하게 보고 있을 지사면 그 지사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극심하게 불안한 증권시장, 금융시장, 채권시장 속에서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는데 삐끗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그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그 앞전 행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황은 그 앞뒤를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제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최문순 전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연장만 하면 되는데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 파산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적어도 5천만 중에 단 한 명이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면 그게 바로 이분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5천만이 비판해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증 연장만 하면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증 연장은 그냥 공짜로 합니까? 잘못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한 사람이 그리고 덜컥 지급 보증을 한 사람 입장에서 남의 빚 보증을 쓴다는 것이 혈세를 가지고 빚 보증을 선다는 것이 마치 무슨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이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겁니다.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정말 기함을 한 게 이거예요. 부채보다 자산이 큰 흑자 기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저 뚱딴지 같은 얘기냐. 그 대학교 때 회계학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회계학이 아주 기본이죠.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련한 자본에다가 내가 끌어온 부채를 합쳐서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은 언제나 부채보다 크죠. 근데 이분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힌 게 자산이 부채보다 크기 때문에 흑자래요. 아니 흑자는 적자냐 흑자냐는 우리가 매달 가계부를 쓰는 거잖아요. 이번 달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으면 적자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적자하고 흑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자산이 부채보다 언제나 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부실한 기업이라도 자산은 부채보다 크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언제나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는 장부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대 그렇다 그것도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흑자와 적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덜컥 강원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급 보증을 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선출직이니까 이런 분이 지급보증을 설 권한이 있게 된 거는 매우 유감입니다만 선출직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분이 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강원도민이 이분을 지사로 3번이나 뽑았겠죠. 그렇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큰 지급보증을 막 보증을 서고 다니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은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기사를 보고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선출직은 당연히 도민들이 뽑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되든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급보증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메커니즘은 문제가 있죠.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좀 진정이 된 다음에는 이 과정을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았느냐, 받아야 되는 메커니즘이 우리 존재하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살펴서 이건 역시 좀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회계사 김경련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쓴 것을 보면 이 최문순 지사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넋 빠지고 무능한 인간 헛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굉장히 거친 말을 쓰셨는데 이분이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이분이 그 지급보증선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가 흑자 기업에 대해서 정치 파산을 했다라고 비난했잖아요. 김경렬 회계사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낡아빠진 21년 된 자전거를 잃어버려 놓고 마이바흐 신차를 사라졌다고 떠들고 앉아있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이바흐라는 게 벤츠보다도 더 좋은 차잖아요. 낡아빠진 자전거 잃어버려 놓고 벤츠보다 더 좋은 신차를 잃어버렸다라고 떠들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김경률 회계사가 이런 얘기를 쓴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중도개발공사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이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에서 다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한정의견.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99% 정도 되는 회사들에게 이 감사보고서는 적정 의견이 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건 한정 의견입니다. 이 뜻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인데 적정 의견, 한정 의견, 그다음에 제일 나쁜 게 감사 거절.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지금 자산이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 한 800억 있다. 근데 이 회사의 전체 자산은 한 1,700억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2,700억인가? 어쨌든 지금 보시면 마지막 내용이 이겁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믿으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은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 거절 의견이나 마찬가지인
김경률 회계사의 말로는 지자체가 지자체가 사업을 맡긴 이런 지방 공사의 감사 보고서를 한정 의견을 이렇게 신랄하게 쓴 건 처음 본다.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지금 이런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이게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열이 올랐겠죠. 근데 열이 올랐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열이 아무리 올라도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최문순 지사가 비난하고 나서는 거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 이분도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 재밌는 건 우리가 다 알지만, 이분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김진태를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 자기가,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지급보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모라토리움을 했으면, 아마 당장 수사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자기 편이라고 봐준다. 일단 이것은 뭐 수사할 사안도 아니지만 지자체장의 잘못된 판단? 그것을 뭐 수사할 문제는 아니죠. 위법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으면 아마 금방 수사했을 거다. 근데 재밌는 건 7년 전인가요? 아니, 한 10년 전이죠. 이분이 성남시장에서 모라토리움을 했습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기억나시죠? 판교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저 또 대금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돈 없어라고 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서 완전 뉴스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모라토리움은 지금 김진태 지사의 지급유예 선언하고 약간 다른 것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괜히 한 겁니다. 괜히. 그냥 성남 시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모라토리움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어떤 대중 조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모라토리움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거짓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나중에 관훈 토론회인가 가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쇼한 거 맞다. 내가 시민들한테 뭔가 재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정치 쇼를 했다. 라고 당당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국민을 어떤 조작과 선동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런 건 우리가 익히 좀 심증을 갖고 있었지만 이분이 이번에 김진태 수사를 하라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최문순 지사까지 해서 김진태 지사가 정치쇼로 지급유예 선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진태 지사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을 보고 좀 끊고 가고 싶었겠죠. 근데 끊고 가고 싶어 하는 그 방법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민한 상황에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우린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최문순 전 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김진태 지사를 보고 정치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저는 이건 정말 이 베째라의 원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쇼를 스스로 자랑하고 다닌 이분이 남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붕어 기억력이거나 기억력이 금붕어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냥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은 이 책임 공방의 문제가 이번 주 내내 있었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레고랜드 책임 공방? 저는 김진태 지사의 과오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2천억 정도의 지급 보증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도개발공사의 빚을 강원도민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빚을 안 갚겠다라는 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이 채권시장이 경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천억 원이 가져온 충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김진태 지사한테 그런 어려움을 안겨준 전 지사가, 그리고 그 전 지사와 정치 쇼를 자랑하고 다니는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이 김진태 지사한테 정치 쇼를 했다라고 비난하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저는 정말 국민으로서 참 화가 나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급한 불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적자와 흑자가 뭔지도 모르고 자산과 부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선출직 공무원이 지급 보증을 지 맘대로 턱턱 서고 다니는 구조가 왜 가능했는지를 살펴보고, 적어도 그 중간에 어떤 견제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앞으로 없죠. HH 선생님, 전 지사의 문제점을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윤 정부와 소통하면서 처리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거다. 정답입니다. HH 선생님. 전 저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 사업의 문제점을 강원도민한테 계속 소통을 해서 향후 10년 동안 최문순 씨를 비롯한 저런 사람들이 강원도 도지사가 못 되도록 했어야 됩니다. 이분은. 김진태 지사가 했어야 되는 일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민에게 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느냐를 충분히 소통했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저렇게 적자하고 흑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시는 도지사가 되지 않도록 강원도민을 향해서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HH 선생님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